한겨울 새벽 3시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요양병원 앞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70세 노인 한 명이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 30억 재산의 주인이 짐짝처럼 버려진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습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머니 속 무언가를 꽉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30억 아파트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들과 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갑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돌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70세 할머니가 자식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머니에 꽉 쥐고 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노인인 척 연기하며 3개월간 증거를 모은 한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극.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2024년 1월 15일 새벽 3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고급 요양병원 정문. 이곳은 재벌들과 부유층 노인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 이 할머니는 입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 70세. 평생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손가락이 굽도록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정확히 30억 원. 해운대 센텀시티의 50평 아파트와 예금 10억.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지금 눈 내리는 병원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순자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외아들 김대호 42세. 조수석에는 외동딸 김미영 40세. 대호가 차를 세우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안에 들어가서 입원 수속 밟고 올게. 밖은 춥지만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으로. 대호와 미영이 차에서 내려 순자의 보따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자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붉은 미등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그 차를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내 복수의 막이 오른다. 순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3개월간 모은 증거가 모두 담긴 녹음기.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는 친구가 몰래 챙겨준 진짜 인감도장과 찢어진 서류들.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들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버림받은 건 너희들이야. 그때 요양병원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얼어 죽으시겠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입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잊은 듯한 표정. 우리 아들, 금방 온대요. 효자예요, 우리 아들. 경비원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또 고려장이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경비원은 순자를 부축해 경비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난로 앞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덜덜 떨며 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순자는 재빨리 경비실 전화기로 손을 뻗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옥순아? 나야, 순자. 전화 너머로 친구 박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안방 장롱 밑에 빨간 보자기 있지? 거기 도장이랑 서류들 챙겨놔. 놈들이 곧 찾으러 갈 거야. 두 번째 전화. 순자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부산 해운대 요양병원 앞인데요. 제 자식들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추워 죽겠어요. 그리고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10분 후,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눈 내리는 어둠을 가릅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낼 시간이야.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0월 중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의 50평 아파트. 이곳에서 순자는 아들 대호, 며느리 강은주, 딸 미영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이 아파트. 시세로 20억은 좋게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요리를 절대 안 하던 미영이 웬일로 직접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오늘 특별히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미영이 웃으며 국그릇을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입안에 국물이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쓰고 비린 맛, 마치 약을 탄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아, 국이 좀 이상한데? 맛이 왜 이래? 순간 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는데 간이 좀 센가요? 미영이 자신의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요?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조금씩 먹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채 자정이 넘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호와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살금살금 방문을 조금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가 눈치챈 것 같은데.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 괜찮아. 이 약은 냄새도 없고 맛도 거의 안 나. 조금씩 먹이면 천천히 기력이 떨어지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 대호의 차분한 목소리. 그럼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로 진단 나올 거야. 그때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엄마 재산 다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고.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우리 빚이 8억이나 되는데 엄마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있어? 30억이면 충분하지.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우리 사업도 다시 일으키고. 그럼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면 돼. 치매 환자니까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야. 미영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오빠야. 완벽한 계획이네.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손가락이 굽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 그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왔는데 그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어. 싸워야 해.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당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역공을 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순자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속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 식탁에 앉아 미영이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습니다. 국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반찬도 씹는 척하다가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너 언제 왔니? 학교는? 미영은 40살인데 학교라니. 어머니, 제가 40살이에요. 학교는 무슨. 아, 그래. 그랬지. 엄마가 깜빡했네. 순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며칠 후, 순자는 더 대담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장 가야지. 생선 손질해야 하는데. 어머니, 이미 장사 그만두신 지 10년 됐어요. 그래, 그랬나? 순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호와 미영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매일 밤 베란다 화분에 국물을 붓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그 화분의 식물이 시들어 죽었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순자는 죽은 식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독을 나한테 먹이고 있구나. 절대 용서 못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일부러 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엎었습니다. 와장창 국물이 식탁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미영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안해. 손에 힘이 없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또 다른 연기를 했습니다. 대호야, 너 누구니? 엄마, 나 대호야. 아들.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기억까지 가물거리는구나. 하지만 순자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속아라. 내가 진짜 치매 걸렸다고 믿어라.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연기는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잊은 척하고, 옷을 거꾸로 입고, 밤에 헛소리를 하고, 심지어 어느 날은 생쌀을 집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몰래 부엌에 가서 친구 옥순이가 건네준 서류를 쌀통 밑에 숨기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뭐 하세요? 미영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순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다.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자는 쌀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생쌀을 한 웅큼 집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딱딱한 생쌀이 이를 찌르고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이다. 하얀 밥. 맛있어. 미영이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진짜. 완전히 미쳤네. 미영은 헛구역질을 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생쌀을 뱉어내고 입을 헹궜습니다. 입안 가득 피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었습니다. 성공했어. 이제 놈들은 내가 진짜 미쳤다고 확신할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3개월간 녹음한 대호와 미영의 대화들. 엄마 재산 30억. 치매 만들어서 성년후견인. 요양원에 버리고. 모든 증거가 이 작은 녹음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오면 너희들을 심판대에 세울 거야. 2024년 1월 14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대호와 미영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둘 다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 가요. 맛있는 것도 먹고. 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치매 환자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차에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뒷좌석에 혼자 앉히던 순자를 이날따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뒷좌석에는 미영이 탔습니다. 차 안에는 미영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역겹도록 강한 향수 냄새.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순자는 창밖을 보며 잠든 척했습니다. 귀는 쫑긋 세운 채.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사채업자들 독촉이 장난 아니야. 알아. 오늘이면 끝이야. 엄마가 진짜 치매 걸린 거 맞지? 당연하지. 어제 저녁에도 나 못 알아봤잖아. 완벽해. 그럼 오늘 요양원에 버리고 바로 아파트 매매 진행하자. 그래. 법무사 내일 우리 집으로 온대. 엄마 도장 찍게 하면 끝이야. 순자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녹음되고 있어. 너희들 목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기고 있어. 차는 부산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차로 1시간 거리. 한적한 곳에 있는 고급 요양병원. 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수속 밟고 올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호와 미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자의 보따리를 꺼내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10분 후. 경비원이 순자를 발견하고 경비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난로 앞에 앉힌 순자.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친구 옥순에게. 옥순아, 지금 당장 우리 집 가서 안방 장롱 밑에 있는 빨간 보자기 챙겨. 놈들이 곧 찾으러 갈 거야. 두 번째 전화는 경찰서에. 제 자식들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순자는 경찰차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30억 때문에 자식들이 엄마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이제 그 30억이 너희를 감옥에 보낼 거야. 경찰차가 해운대 센텀시티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경이 순자를 부축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호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나타났습니다. 엄마.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 앞에 버려져 계셨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순경의 질문에 대호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십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서 하시죠. 순경이 떠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호와 미영의 얼굴에서
걱정은 사라지고 살기만 남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온 거예요? 경찰은 어떻게 불렀어? 미영이 순자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헤헤.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 집. 우리 집. 순자는 여전히 치매 환자처럼 굴었습니다. 휴대폰도 없는데 어떻게. 대호와 미영이 순자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속옷 안쪽 깊숙이 테이프로 붙여둔 녹음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 해. 내일 법무사 오면 도장만 찍게 하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자. 요양원은 안 돼. 거기는 면회도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폐쇄병동이라고? 나를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킬 작정이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법무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증여 계약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순자 손에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대호가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빨리 찍어.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줄게.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5cm, 3cm, 1cm.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쾅! 순자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이 도장은 안 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손에 쥐고 있던 도장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대구르르. 도장이 굴러가 미영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그건 가짜니까? 뭐라고? 순자는 품 안에서 진짜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지.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녹음기와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작당한 증거들이고.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호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치매 걸렸잖아. 치매? 연기였어.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3개월 동안 너희들이 주는 독 먹은 척하고 미친 척하고 생쌀까지 씹어가며 연기한 거야. 그동안 너희 대화는 전부 녹음했어. 순자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엄마 재산 30억. 치매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리고. 녹음기에서 대호와 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치매 걸린 게 아니었어? 내가 만약 정말로 너희가 준 그 약을 먹었으면 지금쯤 진짜 식물인간이 됐겠지. 순자가 약 봉투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신경안정제야. 계속 먹으면 기억력 감퇴되고 치매 증상 나타나지. 엄마 오해야. 우리는 그냥. 닥쳐. 순자의 외침에 대호가 움찔했습니다. 요양원도 모자라 폐쇄병동에 처박으려 했잖아. 나를 완전히 세상에서 지우려고. 평생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보답이냐? 순자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대호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쾅!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순자가 미리 친구 옥순에게 부탁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동시에 계단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내놔. 이자 연체가 3개월째야. 대호와 미영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대호가 순자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법정에 세우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그 차가운 소리가 순자의 귀에는 교향곡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해운대 센텀시티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 박옥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재판은 어떻게 됐어? 검사가 존속살인 미수로 기소했대. 중형이 나올 거래. 8억 빚은? 내가 미리 가처분 신청해놔서 아파트는 지켰어. 빚쟁이들은 대호 명의 재산 다 압류해갔고. 옥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마음이 안 아파?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아팠지. 하지만 생각해봐. 내가 당했으면 지금쯤 폐쇄병동에서 약 먹고 있었을 거야. 그래, 내가 잘한 거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인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손질하며 산 인생.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자식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그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옥순아, 나 이제 알았어. 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 옥순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세.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나이. 하지만 순자에게 70세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며 3개월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생쌀을 씹어가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30억 재산을 지켰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순자야, 이제 뭐 할 거야? 여행이나 갈까?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때? 순자가 웃었습니다. 좋지.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야지. 커피 향이 베란다에 퍼졌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긴 거야. 자식들한테 당하지 않았어. 나를 지켜냈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순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해치려 한다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순자는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옥순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두 할머니는 웃으며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인생.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 할머니가 치매 연기로 자식들의 살인 계획을 막아낸 실화. 3개월간 독을 피하고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연기로 자식들을 속인 이야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나를 해치려 한다면 맞서 싸우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